자, 두 번째는 코밸런트 본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루이스 스트럭처를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이 루이스 스트럭처를 그리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넘버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일단 정리는 하고요. 실제로 그 구조를 만들면서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거나 하지는 않고요. 직접 구조를 가지고 대입을 해 볼 건데 일단 먼저 보면 각각 가지고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을 때 수소하고 산소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각각 달랐었죠. 산소는 6개 있었고 수소는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수소가 또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 일렉트론을 다 토탈 넘버를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게 싱글 본드를 할 건지 더블 본드를 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아톰이 있을 경우 이 센터에다 놓는 거는 카본은 항상 센터에다 놔주고요. 수소는 절대로 센터에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자 8개를 다 채워줘야 되는데 수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2개까지밖에 못 채우기 때문에 수소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바깥쪽에 위치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칼본이 있는 경우에는 안쪽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물론 전자가 아톰이 2개 있을 경우에는 이런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의 아톰들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이제 고민들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이제 전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서로 그 전자 배치를 했을 때 옥텟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도 전자 배치를 2개까지밖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멀티플 본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그러니까 한 쌍 이상의 전자를 쉐어하면서 그 서로 단일 결합 이상의 것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플 본드라고 하고요. 멀티플 본드는 더블 본드나 이제 트리플 본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자 4개가 공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리플 본드는 3쌍, 결국은 전자 6개가 공유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한번 볼게요. 카본 다이옥사이드에서 탄소하고 산소하고 산소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카본을 가운데다가 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카본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본 입장에서는 4개만 더 있으면은 아주 안정한 그런 배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산소는 6개가 있어요. 그럼 2개만 더 얻으면은 8개의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카본을 이렇게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소를 가운데다가 탄소를 놨으니까 양쪽에다가 이제 산소를 배치를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6개 중에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고 또 다른 산소하고도 이렇게 배치를 해봐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남아있는 그런 전자들이 또 남아있겠죠. 이쪽에서도 카본이 이렇게 하나씩 전자가 혼자 있고 홀전자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굉장히 반응성이 커져요. 그래서 이런 전자 배치로 이 상태를 완전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자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더블 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일렉트론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를 한번 세봅니다. 그리고 토탈 넘버가 만약에 각 일렉트론이 몇 개가 있었을 때 서로 해피할까를 보는 거고요. 둘의 관계를 서로 서브스트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로 나눠주게 됩니다. 2로 나누는 이유는 이게 쉐어하는 전자가 2개면 우리가 결합선이 하나잖아요. 결합선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2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자 배치를 이제 그려주기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비어있는 위치나 또는 lone paired electron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질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NH3의 구조를 볼 건데요. 질소 입장에서 봤을 때 최대 가지고 있는 전자가 5개입니다. 자, 8개 하고 싶겠죠. 그래,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그리고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2개를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질소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전자들, 토탈 전자를 다 카운트합니다. 즉, 밸런스 일렉트론 전자의
토탈을 다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5개, 수소는 하나인데 곱하기 3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는 8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각 안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8개가 있어야지 옥택이 되니까 안정할 거고, 수소는 2개 있고 싶어 하는 거죠. 헬륨처럼. 그런 애가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6. 그래서 14개. 결국은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8개밖에 없는데 이 8개를 가지고 14개의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개에서 8개를 빼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개가 나오죠. 이 6개가 바로 share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자를 share 해야 된다. 그래야만 8개 가지고 14개의 흉내를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 6개를 share 해야 된다는 얘기는 6 나누기 2를 하면 결합선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3개의 결합선을 공유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6개가 share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결합선으로 표현하면 NHHH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나머지 자리는 원래 그 질소가 가지고 있었던 전자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면 서로 해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HCN 사이아나수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아톰이 3개죠. 이 중에서 센터에 놓는 거는 카본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베일런스 일렉트론을 카운트합니다. 각 베일런스 일렉트론이 5개, 4개, 하나. 그럼 토탈 베일런스 일렉트론은 10개죠. 그런데 이게 각각 전자가 만족하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거나 안정하려면 수소는 2개면은 헬륨의 흉내를 낼 수 있으니까 안정하고 나머지는 다 8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18개가 있으면은 안정한데 10개 가지고 18개의 흉내를 내야 되니까 둘을 한번 빼보는 겁니다. 그러면 8개가 서로 전자가 공유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8개의 전자가 공유해야 된다. 나누기 2를 하면 결합선은 4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선이 4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면 카본이 센터에 있고 수소는 어딘가에 바깥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이 있는데 선을 4개를 그려야 돼요. 그럼 수소 쪽에는 하나밖에 못 그리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에 4개를 그리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전자 가지고 있는 게 모두 10개였어요. 밸런스 일렉트론 토탈 합이. 그런데 내가 share 한 게 8개입니다. 그러면 10에서 8을 빼면 2개가 어떤 애냐면 서로 share 하지 않고 남아있는 애다. 이거 전자 2개를 어디다 쓸 것이냐. 수소는 쓰면 안 되겠죠. 자, 탄소는요. 이미 결합선이 4개예요. 그렇다는 건 전자 8개죠. 근데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결합선이 3개니까 전자 6개를 쓴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이 나이트로젠 쪽에 놓으면 서로 해피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아나수소의 결합 배치를 우리가 보면 일단 수소 쪽에는 싱글 본드를 다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하고 나이트로젠 사이에서 전자 6개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자 2개 남는 거에 대해서는 질소 쪽에다 넣어서 탄소와 질소 사이에는 삼중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